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 1, 2동 주민의 대표, 국민의힘 소속 이은경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시는 조성현 의장님과 최경보 부의장님, 더 나은 중랑의 미래를 함께 그리고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의 자랑, 우리 중랑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지역 현안들과 정책에 대해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묵이동 도시재생 거점 운영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묵이동 도시재생 거점 공간은 5개로 2019년부터 내년도까지 조성비용으로 집행될 금액은 약 135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사업비 250억 원 중 54%가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었고, 추가로 서울시 생활 SOC 사업으로 선정된 소망가족도서관에 20억 5천만 원까지 더하면 약 156억 원이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간은 단 2개뿐이며 4개의 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아직 준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년가도는 올해 2월에 준공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운영 방법과 관리부서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개소하기도 전에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미연구소의 경우 본 의원은 애초 부지 매입 시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 외진 곳이고 당초 활용 계획이 청년문화 발전소였으나 3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몇 차례 걸쳐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공사비는 자연 상승분에 더해 계속 증가하면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착공 전부터 사용 용도와 운영 방식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장기 로드맵 없이 예산 확보부터 하고 공사하고 무슨 용도로 사용할지 결정하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타구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서대문구에 있는 골목관리소는 원활한 거점 환경을 위해 청소행정과가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운영 및 관리는 도시재생과가 하는 협업체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북구는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장기 프로젝트로 구성하고 역량을 축적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실제로 주민의 수요를 먼저 찾아내고 수요자 중심의 거점을 조성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타구의 사례를 보면서 묵이동의 공동체 사업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사업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추고 연차별로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매년 보조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게다가 공동체 사업이라면 당연히 일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본 의원이 2017년부터 22년까지 무려 12억 원이 투입된 묵이동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내역을 살펴본 결과 4년 동안 마을 상품 교육, 사회적 경제 교육, 장미 원예 교육 등 여러 유형의 교육이 실시되었지만 정작 교육 참여자는 65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구청장님,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이 현재 공동체 사업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현재 묵이동에는 장미 가드닝 봉사단과 어르신 분과 등 서너 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나요? 우리구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막대한 예산으로 투입된 사업이 목적과 필요성에 얼마나 부합했으며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될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 우리구 공동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게 끝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미운영 중인 청년가도와 내년 준공 예정인 장미연구소를 어느 부서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묵이동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장미꽃빛거리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23년까지 약 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먹골역 7번 출구부터 중랑천 장미공원에 이어지는 장미꽃빛거리가 상가거리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장미축제와 연계되면서 지역의 상권은 활성화되었고 중랑구의 명소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활성화 지역이 특정 구간에만 편중이 되어 있어 보이는데 구청장님, 이러한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대부분의 투자가 A존에 집중되면서 다른 주변의 상권은 상대적으로 침체되었기 때문입니다. A존에 투입된 예산은 약 28억 원으로 전체 예산 32억 원 중에 88%나 되며 C존은 약 3억이 집행된 반면 B존은 아직 용역조차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A존, B존, 중랑역로의 중심부부터 반경 100m 내의 상점들의 매출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A존은 점포당 월 평균 매출액이 2,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 상승하였고 B존은 137만 원으로 20%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랑역로는 39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폭은 적었지만 A존에 비해 매출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묵이동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A존을 제외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중랑역로와 동일로 151번 길의 활성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중랑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준수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구는 안전하고 더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진흥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과 사업 시행의 원칙에 부합하는 중랑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제 규정으로 공공시설물의 사업을 시행하는 데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가이드라인은 4단계로 구성된 체크리스트가 있어 각 단계별 가이드라인 활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 심의 단계에서 디자인위원회 외부 전문가로부터 체크리스트 기준에 대한 반영 여부를 자문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공공시설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따르고 있기는 하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중랑형의 색감, 분야별 체크리스트 반영 여부 등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구청장님, 이런 상황에서 24년도 예산안에는 2차 수립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7천만 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명백한 예산 낭비이며 형식적인 계획 수립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중랑구가 진정으로 구민들의 생활 환경을 더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앞으로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현실성 있는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세워 관련 부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누차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서 본 의원이 제기한 가이드라인 준용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중랑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출산에 따른 대응 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해당 소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입니다. 대외 외신들마저도 한국의 국가 소멸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을 통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언급하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본 바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기초지자체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유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을 때 저출산 정책은 지자체에서 대응해야 할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국고 보조금에 의존한 현금성 지원을 통한 해결에만 우리가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주민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중랑구는 46개의 저출산 사업에 5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우리 중랑구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적은 편입니다. 물론 중앙 및 광역지자체 주도하에 진행되는 공통사업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적은 자체 예산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작지만 현실적인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의 예산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생애 단계별로는 임신 출산 단계에 대한 지원 비율이 53%로 가장 높았고 정책 수단 및 정책 내용별로 분석하면 각각 현금성 사업이 85%, 임산, 출산 지원 사업이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출산 육아 지원 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중이 되어 있고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동기부여 및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한 예산은 매우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의 저출산 정책은 사후적 지원에 너무 치중되어 있습니다. 출산 육아와 같은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산의 사전 단계인 연애, 결혼부터 위축이 되면 이 같은 지원이 합계 출산율 반등에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결혼을 원하고 상대를 만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는 청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에 우리가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후적 지원 정책과 함께
결혼 전 준비 과정에 대한 지원 의향은 어떻게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 구의 저출산 대응 계획은 무엇이며 현금성 지원 외에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한 고유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최근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1. 육아, 병행제도 확대를 저출산 해결 방법으로 꼽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우리 구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양적인 확대하는 법으로 질적인 내실화에 대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에 우리 중랑구의 공공보육시설 확충 계획과 중랑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내실화 및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서울자치구 중 성평등 정치 수준이 10위인 우리 중랑구는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부터 성평등 활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구 성평등 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본 바 아쉽게도 사업 실적, 예산 집행 등 운영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성평등 인식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성평등 활동 지원의 성과를 단기간에 구체적으로 체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성평등 기반의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성별에 따른 편견을 없애고 건강한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인 남성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연관지어 성평등 프로그램을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신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탈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역 맞춤형, 생활 밀착형 정책의 발굴을 통해 육아가 힘든 것이 아닌 행복한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청년들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2023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남은 연말 소중한 분들과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힘과 지혜, 순수함과 번성을 상징하는 용의 기운을 받아서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함과 기쁨이 충만하시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경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경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이동 도시재생 거점 공간 운영과 균형 발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청년 가도와 장비 연구소 등 거점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무기동 장미마을의 도시재생 사업은 당초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거점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다만 도시재생 정책이 변경되면서 공동체 시로부터의 공동체 지원 사업 예산이 축소가 되고 당체 계획대로는 거점 시설 운영이
어려움이 생기게 됨에 따라서 새로운 운영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청장님 잠시만요. 일괄 답변은 중앙에 오셔서 답변. 그렇습니까? 네, 네. 예, 이은경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동 장미마을의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전체 지역 주민들의 주체가 돼서 운영하기로 계획이 됐던 사업이 이 사업에 대한 시의 지원 예산 자체가 점점 축소가 되고 거점 이용 시설이 운영이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는 상황에서 새로운 운영 계획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무기동 청년 가도 부분, 그리고 청년 가도를 포함한 어르신 문화센터, 장미마을 관리사무소, 소망 작은 도서관 등 거점시설 4개소는 이미 완성을 했고, 행복 소북 그리고 장미 연구소 등은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조만간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은경 의원이 질문하신 것은 청년 가도와 장미 연구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청년 가도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완공이 돼 있는데 왜 운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운영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초 청년 가도는 예비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이 계획이 되었고, 이 적정하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청년 가도 건물이 완공 이후에 지금 누수가 일부 발생을 해서 누수 조치를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러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아까 질의 과정에서도 타구의 청년의 관련 시설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신 바와 같이 타구에서 청년청이나 또는 청년회관 등의 사례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랑구 청년이 이용하는 전당으로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짜고 있고, 그동안 많은 의견 수렴을 저희들이 거쳐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중랑구 청년이 주체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에서 좀 더 우리 중랑구가 가진 중랑청년 종합 중랑청년 네트워크 그리고 중랑청년위원회 등 청년단체와 청년들과 이 부분에 대한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인 방향은 이 청년 가도를 청년이 주체가 돼서 운영한다. 그리고 청년은 위한 전당으로 운영한다. 이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예산 투입 방안에 대해서 조만간 결정을 하고 중랑청년종합지원센터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미연구소 부지는 이 무기동이 장미마을로 지정이 돼 있어서 장미에 대한 깊은 연구와 싱크탱크 역할로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장미연구소 자체가 건물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은 규모입니다. 현재 130평방미터 정도 규모입니다. 40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규모에 맞는 그런 운영 방안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운영 방안도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장미 식재나 교육, 그리고 장미 보급, 그리고 장미 축제와 연계해서 장미의 전시, 나눔 판매 이런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미연구소를 명칭부터 기능까지 저희들이 활용 방안을 짜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것은 무기동 상권의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의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무기동 장미마을이 장미 축제 거점 공간이기도 하고 장미를 통한 지역 발전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다만 이은경 의원 지적하신 대로 꽃빛거리 중심으로 불균형 발전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꽃빛거리 이외의 거리 부분에 대한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 불균형 개발에 대해서 시정하고 균형 개발로 가자 이런 지적이십니다. 그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단 이 묵동 먹골역 7번 출구부터 장미 축제 공간까지 이어지는 꽃빛거리를 출발점으로 한 A존, B존, C존 이 거리를 장미 축제가 열리는 공간에 중심 진입 도로로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 지금까지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A존 부분 여기가 4차선 도로입니다. 아시는 대로요. 그리고 B존은 2차선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존에 이르게 되면 C존은 또 아파트 앞을 지나야 됩니다. 이런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A존 부분이 우선 4차선 거리의 공간 여유가 있어서 이 부분을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집중적으로 우선 꽃빛거리로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B존과 C존도 궁극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중심 진입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B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 방안을 짜서 다만 말씀드린 대로 2차선의 제약 조건을 극복해 가면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중화 사업 그리고 간판 개선 사업 등부터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실행하고 근본적인 그 도로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C존 부분은 일부 지금 개선을 해서 중심 그 가로로서의 이 진입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A, B, C존을 연계해서 여기가 태릉 입구역이 아니라 먹골역이 장미축제의 중심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심 가로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그 꽃빛거리 중심의 개발이 인근의 도로에 있는 상권의 균형 개발에 필요하다는 부분, 그 부분의 방향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도로들 지금 현재 있는 아까 말씀하신 151길 동일로, 그다음에 동일로 그다음에 169길, 그다음에 163길과 157길 이러한 인근 그 지역의 도로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장미마을의 전체 개발을 위해서 여기에 포함한 개발 방안을 짜고 단계적으로 계속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그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의 가이드라인의 준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 좋은 도시를 만든다. 이 방향에 실행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공공 디자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청장으로 취임한 뒤로 5년 전에 제일 먼저 와서 한 게 이 공간 개발에 관한 한 공공 디자인에 대한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민간에서 개발하는 이러한 난개발 방식을 계속 허용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도시의 긴 역사로 보면 중랑구의 쾌적성과 신미성을 확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공공 디자인 그 가이드라인을 공공 디자인 1차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가 공공 시설물, 공공 공간의 색채부터 규모, 그리고 재질, 숫자 이런 부분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것을 공공사업이 됐든 또는 민간 사업이 됐든 우리가 실행해 나감으로써 긴 시간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실행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안전한 그런 도시를 개발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실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은경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이러한 그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잘 실천되지 않고 있다. 그 부분에 체크리스트 만들고 이게 반영한다고 하면서 잘 실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차 공공 디자인 계획을 내년도에 1억 7천만 원을 반영한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십니다. 물론 그 기본적인 문제 인식에는 저희도 공감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법적인 근거의 마련 이 부분이 가장 현재 과제입니다. 저희가 건축물의 허가나 관리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개입할 경우에 이 부분은 민간의 권리와 권리의 제한, 의무의 부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격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건축 허가가 됐든
또는 이런 일반 공공 건축물의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공공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차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권고사항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1차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 즉 1차적으로는 가장 훌륭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무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걸 해결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꼭 강구해 나갈 방법이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법령 개정 또는 조례 개정을 의회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구청이 할 수 있는 부분,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무화 조항을 만들어서 민간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우선 실행해 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공공디자인 계획을 최대한 실행해 나가는 힘을 갖추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이러한 제약 조건이 있다고 해서 2차 공공디자인 계획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1차 계획의 부족한 부분 또 앞으로 필요한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2차 계획으로 마련을 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으로 계속 제시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은경 의원님에 대한 질문은 제가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량구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하여 송준서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이은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랑구 저출산에 따른 정책적 대응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애주기에 따른 저출산 정책 대응과 예산 분배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따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구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저출산 정책 예산은 23년도 대비 156억이 증가되었으나 예산의 대부분이 육아기 단계에 편중되고 있고 그중 부모급여 지원 사업이 310억 원으로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어 출산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산 이전 단계의 정책 강화 및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저출생 대응을 위해 생애 주기에 따라 40여 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후조리 지원 등 4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구 자체 사업을 발굴하여 육아기에 편중된 저출산 정책들이 출산 이전 단계에 두루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돌봄 서비스 구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최초 위탁기간은 5년이고 한 차례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을 만들기 위해 위탁 심의 시 원장과 교사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의 개방성, 평가 인증 참여 여부,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 평가 항목을 통해 위탁기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항목들을 마련하여 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절차인 만큼 향후 보다 면밀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67개소에서 70개소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돌봄에서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휴일 및 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는 착동 연계 영유아 지원 사업, 가치 키움 사업, 장애아 치료 지원 사업,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고, 한편으로 영유아들의 놀이권 보장을 위해 실내 놀이터, 공동 육아방 등 공공형 놀이시설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으나 중랑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사회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양질의 보육 돌봄 서비스를 촘촘하고 빈틈없이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의 핵심은 일과 가족 생활 간의 균형을 이끌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가사 교육 및 자조 모임,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력을 통한 노인 돌봄 전문가 양성과 정리수납 컨설턴트 양성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육아와 가족 돌봄에 함께 참여하는 양성평등 인식 개선과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추가 질문과 몇 가지 당부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묵이동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최근 2천여만의 용역비로 묵이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데이터 분석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묵이동 도시재생 사업 종료 후 향후 어떻게 보완하여 모니터링을 계획 수립을 하고 계실 생각이신지요? 그리고 먼저 청년 가도의 경우 말씀 주신 대로 청년의 주체가 되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행복소복과 내년에 공사가 예정된 장미연구소가 BFB 미인증과 하자로 인해 준공 후 2년 동안 운영되지 못했던 소망가족도서관의 경우처럼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의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장미꽃빛거리의 성공적인 사례가 묵동 그리고 중랑구 전체에 적용되어 중랑구가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협업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 부서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교육을 하여 중랑구
공공 디자인의 미래를 공유하고 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 부서에서 사업 계획 시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이를 사전에 재검토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해결과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출장, 야근, 입원 등의 급작스러운 상황에 놓인 영유아 가정을 위한 부모를 위해 밤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돌봄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지원만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앞서 언급했던 우리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추가 질문과 대안들, 그리고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 부분, 공공보육시설 확충 계획과 중랑구 맞춤 돌봄 서비스 구축에 대한 답변은 다소 부족함이 있어 보이니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말처럼 이청 득심의 자세로 구청장님과 공무원들께서 중랑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